네, 조합부터 김철, 우리 시즌 테마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11월 촬영, 마감 영상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유도 공원에서 접사 사진하고 날씨가 좋아서 또 일출 사진도 촬영을 하셨었죠. 그날 일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희 참석하신 작가님들 위에 선유도 이렇게 구름다리 그 위에 중앙에서 촬영을 했었죠. 여기는 어차피 그 일출을 장노출로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찍으시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리가 울렁이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한 장씩 한 컷씩 찍으시면 되니까요. 이날은 전체적으로 붉은 기온도 너무 좋았고요. 아래쪽에 밑에 구름이 꽉 들어차진 상태로 위쪽에 구름이 없으면 이렇게 붉은 기운을 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오토 화이트 밸런스 안으로 들어와서 색감 톤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실 건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자유롭게 또 새로운 느낌의 색감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픽처 컨트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색 온도를 별도로 조정하시는 것보다 자동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서 따뜻한 조명 색감 유지나 또 따뜻한 조명 색감 감소라든가 그 기준값에서 다시 컬러 패널에서 어느 쪽으로 색감을 갖고 갈 건지 분위기는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충분히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범위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이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색온도하고 색조만 수동으로 값을 조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색감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화각의 개념은 도심지 촬영일 경우에 너무 또 광각으로 하시게 되면 태양이 좀 작아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표준 영역이라든가 준망원이라든가 망원 영역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줌렌즈, 현장에서 줌렌즈 갖고 계셨던 작가님들은 광각으로도 담으셨고 또 망원으로도 담으셨고 하셨죠. 이날 접사 때문에 105mm 렌즈로 촬영하신 작가님들 계세요. 그럼 조금 더 화각은 좁아지겠지만 태양의 붉은 기운과 크기는 더 커지겠죠. 이런 배경 압축, 즉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망원이 될수록 뒤쪽에 있는 후면부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피사체가 앞으로 끌어당겨진다라는 배경 압축 효과도 좀 집중해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은 비가 온 다음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도가 좀 낮은 바람에 따로 물 이슬이 맺혀져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이렇게 뿌려드리고 촬영을 하셨었죠. 접사 사진은 사실은 특별한 스킬은 없습니다. 뒤에를 뭉개실 거면 다른 렌즈하고 다르게 접사 렌즈는 많이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조리개를 조이신다고 하더라도 뒤에는 충분히 뭉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아웃을 하는 거는요, 최대 개방이 아니어도 조리개 F11 이상 조이시더라도요, 가깝게 다른 렌즈들과 근접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뒤에가 많이 뭉개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 국소적인 부분으로만 너무 많이 개방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날 촬영할 때 역광상 때 태양이 떠 있고 제가 물방울 만들어 드렸을 때 물방울이 맺힌 상태에서 조리개를 조이시게 되면 접사 형태로 뒤쪽도 뭉개지지만 그 빛이 닿는 그 부분은 조리개를 조이시면 빛갈렘 현상도 나타나니까 그런 거를 상황에 맞게끔 작가님들이 또 공략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분위기들 조리개를 많이 벌려서 촬영하시게 되면 접사이지만 접사와 복회 스타일의 촬영을 또 같이 겸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촬영들은 이슬이 아니라 비가 온 바로 직후에는 또 이런 분위기도 많이 또 이슬 물방울이 아니라 빗물이 많이 왔을 때, 비가 내렸을 때 촬영하는 사진, 특히 이제 이렇게 복회 형태로 촬영하실 때는 역광으로 촬영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시죠. 이날 우리 선유도에서 역광으로 역광방에서 접사 촬영하셨을 때 초점을 잡기가 상당히 좀 난해하셨었죠. 바람도 불어서 잎사귀도 막 흔들리는 상태에서 AF가 잡기가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접사 렌즈에 갖고 있는 특성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아예 없으면 초점을 잡기가 좀 편안한데, 혹시라도 만약에 바람이 불고 접사 렌즈인데 또 역광인 상태에 초점이 잘 안 잡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금 멀리 떨어진 상태로 한번 AF를 잡았다가 그 상태로 삐릭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경험하셨던 것처럼요, 105mm로 가까운 상태에서 원하는 피사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 워블링 현상이 생기죠. 윙 초점을 못 잡고 계속 주변의 다른 피사체 때문에 방해가 돼서 AF를 잘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빠져서 한번 피사체를 보고 한번 삐릭 잡아서 그 상태에서 한번 잡았으면 다시 삐릭 하면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고 삼각대를 펴실 수 있는 상태라면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좋겠죠. 대신 그날 현장에서는 다 들고 찍으셨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조치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접사 촬영을 하러 가셨는데 이슬이 없다 그러면 만족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날씨가 어떨지 모르니까 물이 담겨져 있는 스프레이는 하나씩, 제가 예전에 접사 촬영할 때 스프레이 통 하나씩 다 드렸죠. 그래서 그때 우리 선유도에 촬영하실 때 대부분 작가님들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불구하고 통에다가 물을 담아 오셨어요. 네, 멋지십니다. 항상 접사 촬영할 때는 스프레이 작은 통에다가 물 하나 넣어서, 물을 뿌리는 거는 어차피 식물한테는 위해가 될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오히려 식물한테 물을 뿌려주면 더 이로운 거죠. 그래서 이슬이 없어서 뭔가 촬영되는 매개체, 이런 접사의 매개체가 뚜렷이 사진의 맛깔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는데 피사체가 갖고 있는 그냥 형태미만이 아니라 물방울이 필요하시다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비온 다음 날 또는 비가 온 날, 비가 그친 다음에 빗물이 풀에 맺혀져 있는 상태에서 마르기 직전에, 또 역광으로 찍으면 순광으로 찍었을 때보다 역광으로 찍었을 때 조리개를 개방하시게 되면 뒤쪽에 빛에 반사되는 이런 복회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또 촬영에, 접사 사진 촬영의 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나는 거는 후보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화심 작가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그 렌즈 베이비 소프트 렌즈는 이런 느낌의 결과물을 또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네, 특별한 보정 없이 렌즈 베이비 소프트 렌즈, 요 렌즈 베이비라고 하는 거는 렌즈 제조사고요. 소프트 렌즈는 그 제조사 만드는 거는 특수하게 소프트한 느낌이 나게 되는 렌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후차적으로 포토샵에서 조금 보정을 하시면 느낌이 나긴 나는데 렌즈의 원초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 렌즈가 만약에 이런 거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면 소프트 렌즈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 렌즈를 안 쓰면 이렇고요. 소프트 렌즈를 쓰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 두 가지가 소프트 렌즈의 복해인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접사는 근접한 상태에서 잘 안 맞춰지며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삐릭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고 찍으실 때 셔터 스피드는 못해도 250분의 1초 또는 그 이상 좀 많이 끌어올려 주셔야 흔들림을 좀 억제하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일단 11월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2월달, 우리 12월은 원래 일정 중에 반은 딱 끊었습니다. 후반부에 또 연말 모임도 있으시고 해서 아마 시간을 모두 다 내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후반부 일정을 빼서 1월달 반, 12월달 반반씩 이렇게 끊어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즌 테마 전문반 수료식은 1월달에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제가 작품 연구반, 이제 촬영법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이미 이제 레벨이
이만큼 올라와 주셨으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2023년은 작품 연구반, 그래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매월 1회씩 공모전에 다 출품을 할 겁니다. 출품하실 때 카운셀링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예쁘게 찍는 거, 그 다음에 뭐 강렬하게 찍는 거, 이걸 벗어나서 정말 사진의 이야기를 담고, 즉 스토리텔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각 공모전마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런 공모전에 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촬영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집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마지막에 2023년 한 해가 끝나면 각 작가님들 작품집을 또 발간하실 수 있게 다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작품 연구반이기 때문에 작품 연구반 이제 마지막 2023년 끝나게 되면 공모전 출품하시고 또 수상하셨던 것들 위주로 해서 또 전체 오프라인에서 작품 전시회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23년 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역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작가님마다 또 고민해 보시고 같이 또 1년 같이 또 진행하시게 되면 저는 더 감사할 따름이고요. 기존하고 좀 다른 개념의 수업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연구반입니다. 멋지게 찍는 거, 색깔이 어떻다, 이런 건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공모전 출품하면서 이제 작가님들이 딱 작가님 스스로 작품을 봤을 때, 우와, 너무 만족스러워 라는 느낌이 드셨을 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도 그 감흥은 똑같이 전달이 될 겁니다. 네. 2023년도에 작품 연구반으로 계속 또 인사드리고요. 우리 12월 강의는 또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고 또 인사 올리고 현장에서 뵙고 실내 교육도 있고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1월 계속 연속해서 또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